자,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감 온도가 그다지 안 좋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잘 주었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8포인트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 26포인트요. 1% 정도를 들어 올린 건데, 보합권 등락 범위에서 1%로 낙폭이 확대돼 버렸어요. 일단은 그 현재 기준에서 이제 니케이 쪽의 2%의 하락, 금요일날 니케이가 강세를 띄었었잖아요. 근데 그 2%의 하락으로 금요일날 0.6%대 강세 부분을 전부 밀고 내려가 버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선물도 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죠. 시간의 선물은 지금 일본 쪽이 2%대 조정의 영향으로 선물의 낙폭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1% 수준이 좀 부담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1% 수준까지 조정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버거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초가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을 해줬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살짝 또 눌려져 버리고, 눌려지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거래량이 월등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지수 견인 역할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사실상 자체 거래량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은 상태에 시장 지수에 따라서 인덱스 상품의 매도, 또 프로그램 쪽에서의 일부 매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 눌림폭이 됩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눌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폭이 형성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그나마도 시초가 위쪽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기준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하이닉스가 지금 펀더멘털 대비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이닉스의 기준은 PER이 뭐 6배, 지금 주가 밀려 있으면 6배 미만으로 PBR 1.1배 수준, 증권사별 차이는 있지만은 1.1배 수준 뭐 이렇게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지난해 10월달 저점을 찍을 때 95,500원 찍을 때의 그 수치입니다. 90,000원 수준까지 미끄러질 가능성은요, 그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실적 부분이 그 당시 대비해서 무려 30% 이상이 증가해 있어요.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이 그 당시 대비 무려 30% 이상 증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이닉스 쪽에 지금 주가는 30% 이상 위에 있어야죠. 90,000원 대비해서 3927, 그럼 117,000원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그 직원분들은 그때 한번 주신 것 같은데,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 나온 거 10월달, 지난해 10월달경 바닥 찍을 때 컨센서스 나온 거 있으면 그거 좀 찾아주세요. 아마 그때 삼성전자 하면서 하이닉스도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해 10월이 저점이죠. 그래서 10월 15일 뭐 그쯤 바닥 찍을 때 99,500원 찍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아마 계속해서 방송 갖고 나와서 저평가다 하면서 컨센서스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컨센서스를 주시고 오늘자 컨센서스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적 전망치가 올해 실적 순이익을 9조 6천억 수준으로 예상을 했어요. 9조 6천억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 센터장분들 말고 어린 친구들이, 담당 애널들이 분석해 놓은 게 9조 5천억 6천억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실적이 나왔죠. 1분기 실적이 나왔고 그 전망치는 9조 6천억 수준이 아니라 12조 3,800억 수준입니다. 이걸 또 고평가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또 낮아질 수 있다. 2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은데 전망치는 웃기지도 않은 전망치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주가 전망치를. 실적은 작년 전망치 대비 30% 이상 증가했는데, 그런데 주가에 대해서는
물론 하반기에 침체가 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황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작년 10월에도 똑같은 해석에서 말 같지도 않은 외국계에서 JP 모건 스탠리죠. CLSA가 먼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가의 변동이 확장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12월 달부터 해서 분기 디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그게 바닥이 돼서 주가는 거기서부터 50% 수준의 가격 반발 50%인가요? 9만 원 대비해서 5945 그렇죠. 13만 5천 원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13만 4천 원이니까 50%가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순이익 전망치 자체가 월등하고요. 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분기 실적이 이미 나온 상태고 분기 순이익 자체가 현재 뭐 급격한 뭐 적자로 형성되지 않는 한 지금 2조 수준의 순이익이 나왔고 2분기에는 더 좋을 걸로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상한 전체 뭐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디램 가격, 뭐 반도체 가격이 안 좋고 그 전망치가 12조 3,800이란 말이에요. 그 전망치가. 그러면 이 하이닉스의 그 당시 컨센서스 지금 올려줬는데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제 제가 원고 자료를 쭉 들여다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에서는 이제 11월 달 것뿐이 그러니까 주가가 월등히 치고 올려진 그 상태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된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8월, 9월, 1월 잠시만요. 8월, 10월, 10월 게 그나마 있네. 10월 달 거 보시면은 이 당시 기준에 순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해서 22년도 기준에 22년도 올해 기준인데 10월? 작년 10월? 작년 10월이 1조 2천억이 아닐 텐데? 잠시만요. 10월 그 다음에 보시죠. 분기 1월, 3월, 4월, 5월, 14조 22년 올해 22년이죠. 작년 거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기준에서 컨센서스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어제 야간에 우리가 봤죠. 21년도 자료에서 21년 11월 달 컨센서스 그래서 11월 22일 기준에 컨센서스 9조 5천억 22년에 9조 5천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0월 달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10월 달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컨센서스가 저렇게 바뀔 수는 없는데 그죠?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11월 달 한 달 사이에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원고까지 제가 다시 다 들여다봐야죠. 원고. 그 당시 박성규 TV에 시즌 5? 시즌 5? 시즌 4? 10월 달 거 10월 15일 하이닉스 한번 봐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그때 어느 시점에서 컨센서스를 넣어놨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잡아놓으라고 한 건데 여기 정확히 있네. 그때까지 12조 4천억이었는데 그때까지 12조 4천억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작년 10월 15일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향을 시켰던 것 같아요. 하향을 시켜서
9조 5천억 수준까지. 11월 달 거도 다시 보겠습니다. 11월 아까 15일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봐야죠. 급격하게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하향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기준이라. 자 잠시만요. 하이닉스 11월 15일 기준이 맞는데 볼게요. 11월 15일에 하이닉스가 있는지. (11월 15일) 원고 11월 15일 하이닉스 새로 잘라놓은 걸 안 넣어놨네요. 보니까 11월 15일 그리고 16일. 일단 어찌됐건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10월 15일자의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은 여기까지 없으면은 저쪽 거를 가져오겠습니다. 하이닉스만 들어있는 공간에서 11월 15일 거 그쯤에 있으면 그것도 우리 직원분들 뽑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굉장히 시간 걸리더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주력주의 기준인데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그 기준점이 확실히 맞는 건지 전체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쪽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못 찾는다라고 한다면 기존 거 보시면 되죠. 일단은 10월달 컨센서스는 그대로 여전히 6.49배, 1.39배 수준인데 순이익은 12조 4천억을 예상을 했다. 근데 그 부분이 하이닉스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하이닉스의 이쪽에서 볼게요. 하이닉스 작년 11월 달 기준의 컨센서스는 급격히 하향이 돼 있거든요. 2021년 11월 15일 기준입니다. 15일 22일인가요? 22일 22일. 이게 하이닉스의 컨센서스예요. 이게 급격히 하향을 시켜놨죠. 급격히 몇몇 증권사가 결론적으로 22일자 원고도 다시 한번 볼게요. 22일자 작년 22일자 원고 완성본 원고 전체에 있는지 완성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보이시죠? 말 같지도 않은 12조 4천억짜리 전망치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전망치로 바꿔놨어요. 9조 5천억 수준으로. 22년도 전망치 9조 5천억. 12조 4천억의 전망치를 한 방에. 근데 저 당시의 주가를 보면은 10월 15일 날 기준을 설정했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러면 10월 15일 날 가지고 나간 게 예전 거를 갖고 나왔나? 어찌됐건 뭐 예전 거면 어때? 결론적으로 예전 거면 어떻습니까? 예전 거면 그때까지 계속 그 정도의 흐름이었고, 지금의 이제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비교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 컨센서스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 컨센서스에서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서 2022년도 전망치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전망을 해놨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전망치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30%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언제요? 21년
자,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님. 21년 10월 11월 22일자 컨센서스 방송 화면이에요. 22일자. 그러니까 21일자가 되죠. 그 전날의 컨센서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컨센서스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오늘 기준.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 22년 기준, 내년 것도 필요 없어요. 22년 기준에 이만큼. 말도 안 되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이죠. 오늘 거 여기 있어. 예. 이러한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주가가 저 바닥을 찍을 때 대비해서 실적 전망치 자체가 30% 증가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잡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우리가 문자 사인 나가고 거기서 이제 뭐 편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10만 9천 원의 매수 잔량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하이닉스 매수 사인 내보냅니다. 10만 9천 원의 매수가 형성이 되면 매수 사인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를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21년 11월 21일 컨센서스 기준이고, 그리고 요거는 5월 9일자입니다. 5월 9일 22년 05월 09일 컨센서스. 즉 이 기준은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30% 수준이 들어 올려져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30%. 그러니까 95,500원 대비 30%.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2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12만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어도. 그래도 잡혀버려요. 95,500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12만 원 형성하고 있으면 95,500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95,500원 대비해서 50% 올라왔었죠. 그럼 12만 원 대비해서 50%면 얼마예요? 6만 원, 18만 원까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얘기하다가 지금 하이닉스 기준점이 이렇게 잡혔는데, 하이닉스 기준점이 잡혔는데 결론은요. 하이닉스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컨센서스 보고.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한다 해놓고 지금 일단 하이닉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요거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력 전체적으로 다시 또 보겠습니다.